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았던 분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는 이제 제 근황 같은 걸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미주나 뭐 일본 이런 데는 좀 선진국들은 해당 안 되고 좀 개발도상국이나 동남아나 뭐 남미, 뭐 좀 우리나라보다 좀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에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단점 일단은 뭐 굉장히 많겠죠. 일단 환경적으로 첫 번째는 뭐 환경적으로라도 엄청 다르니까요.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인도는 뭐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 그리고 해외 취업 자체가 저 말고는 이제 주위에 다 외국인이고 한국인이 없다 보니까, 물론 동료 중에서 한국인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웃도 외국인이고 동료들, 직장 동료들도 거의 다 현지인이다 보니까 이런 데 적응하는 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외 취업에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이지만 다시 자기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잘 지내거나 즐겨 하면은 이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일단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단점으로는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해외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라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뭐 인도, 동남아 그런 데를 치면은 일단 소득 수준 자체가 한국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이제 GDP 소득이 이제 한 2,000불, 3,000불 정도 되니까 한국은 한 3만 불 정도 되죠. 그거에 치면은 뭐 한 15배, 작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급을 현지인처럼 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 현지인들 중에서는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한국과 비교, 저는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은 월급 자체는 현지인들보다는 많이 받지만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나름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현채로 다니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월급이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을 했는데, 뭐 이게 물론 선진국 같은 데 가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뭐 물가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좀 덜 받지만 여기서 덜 쓰는 만큼 이제 절약을 하거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월급 자체는 좀 적지만 이제 저축하는 돈이 좀 하기 때문에 월급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월급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직접 설명을 못 드리고, 왜냐면 계약서에도 월급을 말하지 말라, 인사과에서도 월급을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대기업 현채 신입사원이 얼마 정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뗍니다. 이것도 돈과 관련된 건데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월급이니까요.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단점인데, 일단 소득 수준이 낮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고, 저는 그에 비하면 이제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밖에 못 받아 하는 월급도 이제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고소득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공평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저는 한국 고소득자 생각하듯이 저는 여기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이제 평균 생각하기엔 월급의 30% 정도 월급 세금을 내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한국 국민 연금처럼 이제 제가 나중에 퇴사할 때 퇴사할 때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제한다 치면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 통장에서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한 30% 정도를 떼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떼가는 거죠.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은. 그래서 뭐 월급 세금을 얼마 내는지 말해주면 제 월급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돈적인 부분에서는 세금 많이 떼고 월급은 생각보다 적지만
뭐 어쨌든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개인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얼마나 저축하냐에 따라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따라 가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월급이 좀 적고 세금이 좀 많지만 어쨌든 내가 쓰는 돈이 적다라는 측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가 아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해외 취업의 단점인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는 사람 중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저처럼 이제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해서 일하는 일명 이제 현지 채용, 현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그 나라 기업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면 구글에서 일하는 거, 그런 현지 기업에서 일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좀 나라마다 다른 게 이제 제가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현지 기업을 들어가면은 이제 대우도 현지인처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현지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동남아나 이제 제가 있는 인도 같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희생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월급이라든가 복지를 이제 현지인하고 비슷하게 받을 걸 각오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지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월급을 좀 생각한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해외 취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주재원이나 해외 파견처럼 이제 한국에 있던 기업에서 제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라든지 그런 본사에서 이제 출장을 오는 거나 주재원으로 오면은 굉장히 좋죠. 대우가 일단 다르죠. 월급 다르고 뭐 자식들 있으면 이제 국제학교비나 이제 주거비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니까 뭐 이건 좀 어쨌든 해외에서 일하는 거긴 한데 일단 길게는 2년, 이제 짧게는 6개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대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재원이나 파견으로 왔으면 더 좋겠지만 현지 채용으로서 그런 주재원이나 파견처럼 장기 파견처럼 그런 복지를 좀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현지 채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2년, 3년 경력을 만들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뭐 그거는 이제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인도에 있는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경력을 만들어서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겠다. 이 분야에서 제가 좀 안다면 이제 현지 채용이 아닌 한국 주재원급으로 채용이 될 수도 있겠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약간 느껴지는 거죠. 차별 같은 게. 물론 차별 아닌 차별이긴 한데 이거는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같은 시간을해도 현지 채용으로서는 좀 월급이 좀 적거나 아니면 복지 면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가끔 좀 서러운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대우가 좀 더 적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현지 채용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경력을 만들어서 이직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경력 만들려고 있는 거다. 월급은 뭐 자적인 문제고 경력을 더 만들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약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게 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단점 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아마 인도만의 거의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요. 뭐 인도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마 제가 보기엔 10월 중순이나 10월 말부터는 이제 공기가 굉장히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에 기관지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회사 다니시는 그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재원이나 파견으로 오신 분들도 이제 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만의 큰 단점이긴 한데 한 2월 늦으면 3월까지는 공기가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월 차여가지고 아직 뭐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좀 더 일해 봐야지 더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단점은 이 정도긴 한데
이 정도긴 합니다. 뭐 월급이 좀 적고 세금이 좀 많지만 그래도 물가가 좀 싸기 때문에 뭐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월급이 여기보다 세더라도 이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또이또이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버는 나라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이제 적게 버는 나라는 적게 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기업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나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단점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점 3개월 차로서 생각하는 단점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점을 말씀드릴 건데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걱정하는데 더 많은 짐을 쌓아드린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장점에서는 뭐 해외 취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